그러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부터 빠르게 살펴볼 예정인데, 뭐 워낙 다 좋게 나와서 별다른 것들을 살펴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시다시피 다 파란색 비트가 나오고 있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런 마진, 시장 예상보다 대폭 개선되고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AI로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한 게 이번 실적의 거의 요약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AI로 돈을 버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제 재미를 본 거죠. 그러면은 AI에 투자를 더 하면은 AI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니까 이제 자본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캐펙스도 작년 전년 동기 대비 79% 이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작년까지는 이제 다 허리띠를 꽉 졸라매면서 좀 돈을 아꼈다면은 올해부터는 이제 AI로 뭔가 가시성이 보이니까 이 돈을 엄청나게 지출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돈은 다 뭐 인프라 업체들이나 엔비디아 다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한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FO께서는 AI 수요는 현재 공급을 초과 중이다.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인데 우리가 이제 공급 용량, 결국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하는 건데 그거에 따라 향후 실적에도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 정도만 부정적인 이야기였지, 그 외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수익을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서 또 가장 중요한 지표 딱 하나 꼽으라면은 뭐 정말 많은 사업부가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건 이 애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이라 하죠.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이제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가 있는 건데, 애저 매출 성장률이 다시 성장하는 거를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에서 가장 관건이라 볼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는 애저 매출 성장률입니다. 이 자료가 이 주황색 막대가 지난 2023년 6월, 2023년 2분기였죠. 그때는 이 성장률이 약 20%대 중반, 한 27%, 27%까지 거의 바닥까지 왔었는데, 이제 챗 GPT 완전 오픈 AI와 이 딱 그 결합을 하면서 오픈 AI에 수많은 뭐 코파일럿 기능도 나오고 이제 여러 엔터프라이즈 AI가 도입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증가세를 계속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던 게 이제 성장이 다시 가속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회색 막대로 표시된 게 이 애저 성장률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매출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사티아 나델라 CEO는 현재 포춘 500 기업 중에 약 60%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 중에 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할 예정에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확실히 코파일럿은 돈이 됩니다. 그냥 한 달에 뭐 5달러씩만 더 받아도 5달러보다 더 비싸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는 구조겠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분기별 성장률 보시면은 이제 분기별 성장률, 현재 매출 성장률 이 정말 세계 1위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기업인데도 매출 성장률 두 자릿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이번에 기록했는데, 이번 2분기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회계연도로는 그 분기가 좀 다르죠. 근데 이번 어쨌든 이 달력 기준으로 2분기에도 클라우드 매출 성장 속도가 지난 이번 실적 발표 때 기록했던 수준 이어가면서 이 매출 성장률 한 이 정도 계속 평이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펼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 알파벳처럼 좀 사상 초가 한 번에 뚫는 걸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결국 AI로 돈을 버는 게 증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강의 기업이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의견들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메타하고는 좀 다른 판입니다. 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뭐 투자 의견 매수 비중 확대 그런 걸 유지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다 줄 하향이 대부분 이제 이제 줄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투자 의견도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목표 주가도 다 상향 조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2025 회계연도 매출과 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독특한 성장 프로필을 갖고 있다. 광범위한 AI 서비스 제품군과 생산성 중심의 초점을 통해 AI 수익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성장률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애저 성장률이 이렇게 다시 상승했다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무슨 소리냐 애저 성장률 계속 가팔라진다 그런 강한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워낙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전 세계 뭐 막 일본, 영국, 뭐 스페인, 독일 이제 뭐 중동에까지 다 투자한다 하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면은 성장률 좀 기대해 볼 만하겠고요. 그다음 모건 스탠리에서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목표 주가 $520 제시했습니다. 그 주요 세속적 성장 추세에 대한 강력한 위치와 견고한 실행력을 확인했다. 가속화된 애저 성장률은 AI가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선도적 위치를 보여주는 증거다. AI 혁신 사이클이 막 시작되면서 성장을 위한 충분한 활주로가 마이크로소프트 앞에 놓여 있다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 이용해 보질 않아서 조금 아쉽네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현재 이게 코파일럿이 대기업들 위주로 먼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에도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저희도 쓸 수 있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일단 알파벳 실적 발표도 같이 아주 호실적하면서 알파벳 오늘 주가가 다이렉트로 사상 초과 가고 있는데 알파벳에 대해 정말 말이 많았죠. 약간 그 AI도 뭔가 그 좀 막 이제 미국의 그 과거 위인 뭐 했더니 원래 백인분인데 흑인 나오고 그러면서 좀 논란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논란을 완전히 다 잠재웠습니다. 알파벳도 AI로 수혜를 빠르게 보고 있다. 이런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광고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여기 유튜브 매출 성장률이 20%를 넘어서면서 진짜 막 작년까지 해도 유튜브 성장률도 이제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오히려 TV 절대 안 보고 다 유튜브로 막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 성장률 20% 넘게 상승하면서 실적 아주 긍정적인 거 보여줬고 영업이익률이 시장 예상치 원래 28%였는데 31.6% 기록하면서 마진이 엄청나게 개선됐습니다. 이게 알파벳 마진이 이렇게 높았던 게 거의 처음 같은데 알파벳에서 확실히 작년 말부터 올해 초 들어서 계속 알파벳도 이제 사람을 자르고 좀 비용 통제 그런 걸 들어가니까 마진이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오늘 알파벳에 결국 이제 실적의 활용 점정을 찍은 거는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었고 주당 0.2달러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배당 시작한 게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그리고 자본 지출 알파벳도 늘릴 예정이라 합니다. 메타 플랫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다 자본 지출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현재 실적 발표 시즌에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 알파벳 결국 이제 시장에서 뭐 유튜브 광고 매출, 검색 광고 매출 좋았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 매출인데 구글 클라우드 수익도 매출이 꾸준히 계속 이제 두 자릿수 성장하는데 이 수익성도 지난 분기에 급격하게 개선되고 이번 분기도 수익성 영업이 알파벳 구글 클라우드 앱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돈 번지 이제 2년 차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구글 클라우드에도 수많은 AI들 결합되면서 조금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알파벳에서 최근에 이제 뭐 투자자 행사는 아니고 그 뭔가 이제 컨퍼런스 진행할 때마다 AI, 구글 클라우드와 AI 결합된 기능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 게 점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파벳 분기별 성장률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 찍고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알파벳도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매출 성장률이 하반기에 좀 더 가팔라질 기대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기고 효과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보시면은 알파벳도 어제 메타 플랫폼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메타 플랫폼도 광고 결국 다 수익이 광고인데 알파벳도 알파벳 구글 클라우드 사업이 있지만 사실상 다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죠. 근데 올 연말에는 이 두 분의 대선 광고가 엄청나게 싸움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광고 시장에서. 미국의 대선은 광고에 엄청나게 돈을 지출하는데 올해도 사상 최대 광고 지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 광고 지출 뭐 TV로 많이 들어간다 해도 결국 구글 검색 광고, 유튜브 광고, 그리고 또 인스타, 페이스북 그런 데로 들어갈 가능성 높으니까 하반기 충분히 이런 광고 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뭐 올림픽도 열리니까 올림픽도 광고 워낙 많이 하죠. 그 시즌에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알파벳 결국 오늘 배당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음 차례는 아마존 아니냐? 아마존도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벌써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CEO 시절에는 배당이 아닌 성장, 성장, 성장. 진짜 오로지 성장에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한다, 아마존은. 그러면서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CEO가 바뀌셨죠. 어쨌든, 앤디 제시 CEO로. 앤디 제시 CEO는 조금 다른 모습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장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배당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항상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발표가 나와야 기분이 좋죠. 이렇게 다 기대하면은 발표 잘 안 하더라고요. 아마존은 다우 30에 올해 편입됐고 다우 30에 현재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아마존이랑 보잉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세일즈포스도 뭐 배당을 시작했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기업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배당을 못 하는 거지. 아마존 다우에 편입돼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어쩌면 배당 발표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알파벳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12% 현재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투자의견 보시면 JP모건에서 투자의견 비중 확대 목표 주가 $200 제시하면서 알파벳이 AI 분야에서 공세를 시작하고 있다. 주요 AI 업체 중 가장 다각화된 AI 수익화 경로를 보유하고 있다 생각한다. 이야기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의견 매수에 똑같이 목표 주가 $200 제시하면서 모두 AI를 기반으로 한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의 상승세에 힘입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번 분기는 알파벳의 내러티브 변화를 뒷받침했으며 2분기의 검색 성장과 상승세는 회사가 찾고 있던 긍정적인 투자 심리 동인이다. 그리고 5월에 열리는 이 구글 I/O라고 여기도 뭐 구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행사가 있더라고요. 5월 14일 날 열리는데 여기서 모바일 개발자를 위한 구글의 AI 역량을 과시할 것이다. 라면서 이 투자자 행사 주목해 보라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인텔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인텔은 조금 많이 처참했죠. 이 팻 겔싱어 CEO가 이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단 말로만 많이 보여줬고 아직 숫자로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매출 예상치를 하회하고 뭐 EPS랑 마진은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인텔의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여전히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대폭 개선됐어도. 과거 인텔이 이제 뭐 막 그 주가 이렇게 막 급락하고 배당도 깎고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마진 60% 넘었던 기업인데 마진이 아직도 40%대 보여주고 있고 특히 데이터 센터랑 AI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장 예상치에 고작 부합하는 수준 보여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 성장률도 5%밖에 못 보여주면서 아직 인텔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니까 EPS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보다 거의 절반도 못 미쳤는데 확실히 파운드리에 뭔가 투자를 하고 그런다는 게 돈이 정말 많이 드는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텔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고객 전반적인 수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앞서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메타 다 지출 늘린다 하는데 인텔은 수요가 약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늘리는데도 뭐 인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다 엔비디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올 하반기부터 가우디 3 매출이 발생한다 합니다. $5억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데 뭐 이 가우디 3 결국 기존에 팔던 칩들보다 평균 판매 가격이 높으니까 이게 또 하반기로 갈수록 비즈니스 모멘텀을 받고 2025년에는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번에도 말만이었습니다. 이게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18A 공정 이런 거 1.8나노라고 하죠. 올해 말부터 거의 뭐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르게 1.8나노 양산 들어갈 거라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초에 계약했고 오늘 실적 발표에서 미국의 선도적인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 산업 업체 중 한 군데와 계약을 맺었다 이야기하면서 일단 고객은 뭔가 확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칩을 제때 진짜 생산할 수 있을지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숫자로 보여줘야 되지 아직은 말만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텔 오늘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8% 하락하고 있는데 조금 증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인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냈는데 매도 냈습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 고객의 지속적인 AI 인프라 지출 우선순위 지정으로 인해
예상되었던 기존 서버 수요 회복이 하반기로 자꾸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는 예상보다 훨씬 낮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 시장 점유율을 엔비디아와 ARM 같은 업체에 내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한 10% 중후반 상승했는데 인텔은 마이너스 25%, 30% 하락하고 있네요. 약간 반도체 지수를 거의 끌어내리는 주인공 중 하나가 인텔이 된 것 같습니다.